인강 강사가 돼가지고 1타가 되면은 뭐 연봉이 100억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너무 잘못된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이것이 수학이다. 땅호쌤은 인강제의를 여러 곳에서 받으셨는데 데뷔는 안 하셨잖아요. 그치. 제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받았고 미팅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계약서까지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안 하게 됐지. 주변에서 뭐라고 안 했어요? 왜 안 하신 거예요? 다들 뭐라고 했어. 이 인강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내가 인강을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선택이거든. 이 사회적인 상식이랑 조금 다른 선택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 인강제의는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일단 인강은 제의가 온 거는 유튜브 구독자 한 2만 명 정도부터 그 업계 순위 낮은 회사부터 인강은 제의가 오더라고. 구독자가 그때 당시에 2만 명밖에 안 됐던 걸로 아는데 그런 제의가 와요? 이게 구독자가 막 요즘에는 막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막 있는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2만이 되게 너무 적은 숫자 같잖아. 고등학교 수학만 이야기하는 채널이 구독자 2만 명을 모으는 게 되게 드문 일이야. 보통 100만 단위 유튜버들은 시청자층이 되게 많이 열려있거든. 주제가 고등학교 수학이면은 시청자층이 되게 적어. 당시에 구독자 10,000명 넘는 수학 강사가 5명도 없었어. 그리고 지금도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주제로 구독자가 10만 명 넘는 사람이 나까지 한 3명 정도 될 거야. 그리고 당시에 유명 강사분들도 사실 유튜브를 많이 시도를 했거든. 근데 스타 강사가 유튜브를 찍어도 구독자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가 않았어.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가 있는 강사들한테 이제 인강 제의가 오기 시작한 거지. 되게 재밌다. 유튜브를 하는 것과 인강 강사로 성공하는 거는 다른 건데 왜 굳이 유튜브 하는 강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프리패스 제도의 이해에서 오는 내용이거든.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뭐 꼴등 사이트에 순서도 맨 마지막에 있어. 그럼 사실 아무도 안 보거든. 그래가지고 인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인강 쪽에서는 뭐 광고하고 뭐 바이럴하고 댓글 알바하고 그런 이유가 다 인지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지도가 있는 내가 인강을 하면은 궁금해서라도 들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인강 회사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야. 일단 데려오면은 궁금해서라도 보니까 애들이. 그럼 그때 계약을 한 유튜버분들도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 많았지. 나한테 제일 먼저 제의를 준 데가 이제 스카이에듀라는 데였거든. 상호명 말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망해서 괜찮아. 실제로 거기는 유튜버분들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회사들도 크리에이터 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지. 근데 땅호쌤은 왜 안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인강이 알면 알수록 조금 구조가 되게 기형적이야. 이 인강의 수익 구조부터 좀 알아야 되거든. 인강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게 두 가지야. 자, 첫 번째가 1년 동안 그 회사의 모든 선생님의 모든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를 파는 거. 두 번째는 강사들이 이제 수업 교재를 파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소속돼 있는 강사들은 어떻게 돈을 받냐? 그럼 회사가 판매한 프리패스에서 내 수업을 얼마나 많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들었는지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프리패스에 대한 그 정산을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 교재에 대해서 학원에서 정산 받는 거지. 물론 이것도 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 근데 이 프리패스가 1년에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거밖에 안 해. 1년 동안 모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프리패스가 가격이 30만 원밖에 안 해요? 그치. 엄청 저렴하지. 이게 인강 회사에서도 약간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가격이 되게 저렴해졌거든. 보통 고3들 학원 한 달치에서 뭐 1.5달? 이 정도만 줘도 살 수 있다는 거고, 교재비도 사실 뭐 비싸다라고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오프라인 학원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막 현우진 쌤, 정승재 쌤, 뭐 이지영 쌤 이런 스타 강사분들은 연봉이 막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규모의 변제가 있는 거지. 뭐 메가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패스를 이제 수십만 명한테 판매를 하니까 그 프리패스 금액 자체가 많고, 교재 판매도 그런 강사분들은 이제 교재가 되게 많거든. 그 커리큘럼 풀로 들었을 때 모아서 그 정도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각 사이트의 1타 강사분들에는 그 정산 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받아가는 액수가 큰 거지. 그리고 이게 업계에서는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리즈 시절 때는 스타 강사분들이 그 정도 진짜 번 분들이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당장 사교육계에서 연봉 100억을 버는 분이 진짜 몇 명 없거든. 뭐 회사 재무제표도 까보고 뭐 내가 계약 이야기할 때 뭐 주고받은 서류로 계산하면 좀 확인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연봉 100억 버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잡아도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에서 3명 이하야. 뭐 매출이야 100억 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가져가는 게 100억인 사람은 뭐 3명 이하니까 이게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 상황에서 1타가 아닌 분들은 어떨까? 정산을 많이 못 받겠네요. 보통 1타 분들만 들으니까. 그치. 수험생 대부분이 1타 강사분들 수업만 듣거든. 그래서 인강에 런칭을 해도 사실 정산을 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 인강 회사들의 수학 딱 클릭하면 이름 순서가 있거든. 그 적힌 순서가 사실 판매 순이야. 뭐 강의 수강 시간, 뭐 교재 판매. 그래서 그 인강 교재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3타 이하 분들은 그냥 거의 적자라고 봐도 돼. 적자가 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강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인강에서 수입을 내는 게 아니라 주 수입원이 오프라인이야. 오프라인에서 단가 수업을 할 때 인강 회사를 걸어놓고 하는 거지.
내가 수업을 오픈하는데 강사 속에 뭐 메가스터디 인강, 뭐 대성마이맥 인강 이렇게 써져 있으면 확실히 검증된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인강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좀 검증된 사람 위주로 대비를 시키는 거지. 오프라인에서도 좀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인강 제의를 하는 게 그런 이유다. 근데 그러면 땅우쌤도 인강하시면서 수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인강을 들으면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게 그 회사 독점으로 계약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그때도 진행했고 지금도 내 주 수입원인 이 온라인 학원을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인강하면 땅우 수학을 못 해요? 어머, 내 월급 못 받을 뻔했네. 그지? 이게 독점 계약에 들어가. 그래서 인강은 독점이 아닌 게 없어. 내가 인강을 하면은 뭐 인지도도 있고 뭐 꽤나 타수가 빨리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 강사에 대한 색안경이 있거든. 그래서 일타가 되기는 어렵고 그러면 내가 할 이유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땅우 수학 매출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네요. 그치, 이게 그래도 내가 21년도부터 매출이 10억대였고 내 학원이라 뭐 사실 떼주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였는데 이게 내가 오프라인 기반의 수업을 한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인강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금전적인 이유고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결국 3등급 이하만 받는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노베이스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건 그냥 쉽게 하면 돼. 근데 성적을 올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 온라인 학원의 초점은 관리에 잡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베이스 입장에서 생전 처음 하는 공부량을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성을 되게 많이 주지. 되게 많은 포인트들을 통해서.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엄청 우는 소리 하는데 나중에 공부 좀 잘하고 막 2등급 뭐 1등급 나온 다음에는 아, 선생님 그때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때는 알아.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안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시켜도 뭐 자기가 못했다는 거지. 아, 노베이스인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해봤는데 아 이렇게 진짜 막 쪼아 되니까 아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강 시스템에서 이게 될까? 안 될 확률이 높죠. 인강은 프리패스로 강의를 신청한 다음에는 딱히 관리가 없으니까요. 그치. 인강은 그냥 강의 신청 딸깍 하고 그 강의를 들으라는 뭐 푸시를 하거나 뭐 과제 관리가 없잖아.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신청한 다음에 이제 완강을 하는 완강률이 5%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 1, 2등급 학생들은 일단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인강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3등급 이 학생들이 인강으로 혼자 공부를 못하지. 실제로 주변 친구들 인강 교재들 보면은 뭐 없어. 그래서 내 수업을 듣는 게 뭐 현우진 쌤, 뭐 정순재 쌤, 이 프리패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 근데 학생들이 내 수업을 이렇게 많이 듣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결국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치. 아니 내 수강생들이 프리패스가 없겠냐고. 당연히 얘네도 프리패스가 다 있어. 근데 그 수업 듣고도 성적이 이미 안 오른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오는 게 이제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돼. 또 인강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되게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대비를 하는 건데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보통 학군지에서 잘 가르친다는 거거든. 뭐 대치동, 목동, 뭐 대구의 범어동, 중계동 이런 데. 근데 이런 데서 수업을 잘하는 게 애초에 뭐 노베이스는커녕 4등급 이런 등급 가르치는 걸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특히 1타 강사분들은 진짜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더 잘 가르치는 게 1타야. 근데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들으면은 노베이스들은 그냥 벽을 느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인강 그걸 듣고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 학생들한테는 1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인강엔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땅우쌤 입장에서는 정말 인강을 할 필요가 없네요. 이게 금전적 이유도 그렇지만 학생들 성적 올리는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인강 회사랑 대비 이야기를 몇 번 나누면서 인강에서도 땅우석에서 하는 공부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관리라는 게 결국은 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내 학생들한테 학원비를 받잖아.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감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실 갈리고 내가 막 갈아가지고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생들한테 내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든. 공부에 대해서. 근데 인강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몇몇 명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이제 1000몇백 명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패스는 이제 그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좀 판매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왔었는데 그건 내가 할 필요가 없지. 내 밥벌이잖아, 그지? 그걸 내가 인강 회사에 팔 필요는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인강을 안 하게 되긴 했지. 그럼 정리하면 인강 들어간다고 100억을 번다 이런 거는 진짜 요즘 인강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알려진 분들도 요즘에 말하는 거 보면 좀 과장하는 측면이 좀 커. 그리고 인강 런칭을 하면은 신규 강사분들은 온라인에서는 진짜 적자가 나. 그래서 그분들은 그 타이틀을 이용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 인강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적으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